무료급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바퍼 나눔운동본부 일명 바퍼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온라인으로만 열렸던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는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호연 작가의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기독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검토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몸 건강에 담긴 신앙적 의미를 발견하고 묵상하기 위한 바디 바이블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무료급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창립 33주년을 맞았습니다. 바퍼는 오랜 시간 소외계층의 끼니를 챙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왔는데요. 식사 제공 장소와 예배당을 새롭게 단장해 더 개선된 건물에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다일 공동체 바퍼 나눔 운동본부 앞으로 기다란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창립 33주년을 기념하고 본부 건물 재개원을 축하하는 자리에 모인 겁니다. 바퍼 나눔 운동본부는 이날 리모델링 완공 한 달여를 앞두고 인근 주민 1,600여 명을 초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가 함께 참여해 독거노인과 노숙인들에게 바퍼 생일 도시락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새해부터 기다리시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행사를 시작할 텐데 항상 여러분 옆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바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1988년 최일도 목사가 청량리역에 쓰러져 있는 노숙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시작된 바퍼는 올해로 33년째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여름 건물이 노후에 깨끗한 식사를 할 수 없고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위태로운 공간이라는 판단에 즉각 리모델링 공사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은 했지만 부족한 공사비를 고민하던 중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영락교회 등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제는 바퍼에 이어 빵을 만들어 나누는 빵퍼 사역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빵퍼는 하루 5,000개 빵을 만들어 절반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고 나머지 반은 직접 판매해 무일탕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돕게 됩니다. 이제 빵퍼는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복지센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누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고독사예요. 지금 고독사 하시는 분들은 쪽방 노인들만이 아니에요. 엊그제까지 멀쩡했던 분이 이 고독사 방지 센터를 저 바퍼 안에 우리가 두려고 합니다. 5,000개의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매일 52만 원. 이 때문에 다일 공동체는 성경 속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사역에 동참을 희망하는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바퍼 나눔운동본부를 위해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바퍼 예배당 건립 후원금 1억 원과 사역에 쓰일 5천만 원 상당의 사랑의 희망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거리의 형제들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3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소외된 이웃을 향한 섬김이 33년을 이어온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다 참여해서 지금 한국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꿈과 희망을 주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바퍼 나눔 운동본부는 12일부터 그동안 멈췄던 도시락 봉사를 재개합니다. 완공은 성탄절 하루 전날인 12월 24일로 새롭게 단장한 곳에서 급식 봉사도 다시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상 첫 온라인 개최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는 현장 참석이 일부 가능할 전망입니다. 특별히 2030 세대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계획도 밝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달 2일 열리는 제53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공의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사상 첫 온라인 개최된 국가조창기도회는 올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현장 참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최 측은 현장 참석 규모를 5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유튜브와 줌을 통해 온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특별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도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2030 세대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메타버스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대형 교회를 통해 청년 참여 희망자를 미리 선정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초청 인원은 100여 명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참석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집권 5년 차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018년에만 유일하게 국가조창기도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내년 5월 많은 퇴임 전에는 국가조창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제가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참여를 권고했습니다. 유영민 비서실장도 같은 생각이시고 저희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할 생각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 설교자로는 이번에가 3명의 후보를 추천받은 가운데 안산 꿈의교회 김학중 담임 목사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축도는 할렐루야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가 맡게 됐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가 코로나 시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반세기 동안 이어온 명성을 이번 기도회에서 재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호연 화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대적인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시회 현장에 김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드는 수많은 군중 주변으로 도시의 느낌이 풍깁니다. 높은 빌딩을 배경으로 어린 양을 인자한 표정으로 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모두 기독화가 이호연 씨의 작품들입니다. 빛의 묵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선 작품 속의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부활을 다채롭게 표현한 작품들 5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이호연 작가는 성경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작품 속 시점을 모두 과거가 아닌 현재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현대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있는 이 성경 이야기보단 현재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만 보지 마시고 고난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호연 작가는 점묘법을 통해 작가만의 독특한 회화 기법으로 다양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작품 속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은 모자이크처럼 표현됐지만 예수님만 표정이 있단 겁니다. 이 작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과 내면의 감정에 더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같이 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작가가 작품에 담은 따뜻함과 편안함은 고스란히 관람객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이호연 작가님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따뜻하고요. 저희가 성경 속에서만 예수님을 만나왔는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걸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시고 재미있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마음에 굉장히 따뜻하게 남습니다. 이호연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서 자유로워지고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편안함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요. 그난 제 그림을 통해서 힘이 나면 좋겠어요. 이 작가는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따사로움과 끝없는 사랑을 작품 속에 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호연 작가의 개인전은 오는 16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복음법률가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검토 발언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했다는 보도를 확인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여론조사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이 3차례나 10만 명을 넘긴 것 등을 보면 대다수 국민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망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이 몸 건강에 담긴 신앙적 의미를 발견하고 묵상하기 위한 바디 바이블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개된 1편 복음의 신호책의 잠에서는 수면의 이점과 수면 부족 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다룰 뿐만 아니라 성경 속 잠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총 10편으로 구성된 바디 바이블은 매달 2편씩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교육국 김두범 목사는 교회에서 영상을 활용해 비대면 시대 신앙교육과 전도용으로 사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원경 교회 후원으로 파키스탄에 성경을 기증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와 서원경 교회는 11일 기증식을 갖고 파키스탄에 우르두어 성경 3,263부를 전달했습니다. 서원경 교회 황순환 목사는 파키스탄에 성경을 보급함으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성경을 통해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의 복음을 받아들이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심장 이식인 서민환 소방관을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서민환 씨는 기적적으로 심장을 이식받은 이후 자신과 같은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려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이식 수술 당시 700장의 헌혈증을 기부해준 소방관 동료들과 생명을 선물해준 기증인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앞으로도 장기기증 홍보 활동에 앞장서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요소수 긴급수급 조정 조치를 11일 제정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조치에 의하면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됩니다. 승용차 한 대당 요소수는 한 번에 최대 10리터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수입, 판매, 재고량과 같은 하루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 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2일부터 유류세가 20% 인하됩니다. 단 약 6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12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내릴 예정입니다.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싸집니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대상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업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한 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논란의 쟁점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도 이용권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현재 첫만남 이용권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저출산 고령화법 개정안은 해외 체류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어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50만 명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쉬어스 인구 240만 4천 명 가운데 원하는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쉰 사람은 48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거리가 아예 없어서 쉬는 사람은 24만 6천 명이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시장이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고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많은 사람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정치, 경제 문제 등으로 치열한 갈등 속에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인류 공통의 위기인 기후변화 앞에서는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국은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폐막을 며칠 앞두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는 현지 시간 10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 산림 파괴 대응을 강화하는 등 세계에 유익한 일들을 하는 데에는 합의가 더 많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국 특사도 기후에 관해서는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 정부기관들이 하루에 약 500만 건에 달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10일 AFP 통신에 의하면 대만 행정원 자동안전처 지안 홍웨이 처장은 의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만 측은 이런 사이버 공격의 상당수를 중국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2016년 취임한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의 독립성을 주장한 이후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급격히 늘었다는 주장입니다. 유엔이 아프가니스탄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직접 급여를 지불했습니다. 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엔 개발 계획은 지난달 아프간 의료 종사자 23,500명에게 아프간 보건부를 거치지 않고 800만 달러, 약 94억 4천만 원 상당의 급료를 지불했습니다. 기아 위기에 놓인 아프간 주민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하고 아프간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엔 관계자는 급료가 지급되면서 닫혔던 몇몇 현지 은행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서민 가계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5배나 폭등한 영국에선 가정 생활비 압박으로 빈곤층은 물론 평범한 직장인들도 무료 급식소를 찾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중남미에선 식료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끼니를 거르는 빈민 가정도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수천만 명의 중남미 주민들이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끼니를 거르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 동해안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충청과 호남권은 오후, 제주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모든 해상에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2도, 대전 10도로 예상됩니다. 전주와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는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3년간 소외계층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 다일 공동체가 코로나로 멈춰있던 밥퍼 사역을 재개합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빵을 나누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 나눔이 더 큰 구원의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